안녕하십니까, 고라니 여러분들, 디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런닝 입문하시고 난 후에 친숙해진 브랜드가 하나 있을 겁니다. 데카트론이죠. 굉장히 가성비 좋은 의류나 용품 등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처럼 취미를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애정이 갈 수밖에 없는 브랜드죠. 하지만 매장을 가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둘러보신 분들께서 의아하거나 궁금하신 것이 하나 있을 겁니다. 런닝화도 있던데 런닝화가 괜찮은 건가? 사도 될 만한 건가? 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워낙 국내에서는 리뷰가 적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제가 KD900 라인이라는 데카트론에서의 퍼포먼스 라인업에 대한 리뷰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현 시점 데카트론의 최상위 레이싱화라고 할 수 있는 KD900X LD 플러스에 대한 리뷰까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름풀이를 해보겠습니다. KD900X. 자, KD라는 것은 데카트론에서의 퍼포먼스 라인업을 말을 하고요. 데카트론에서의 뒤에 붙는 숫자는 100, 500, 800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900 등 숫자로 나뉘게 되는데 900이 가장 높은 등급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D900 이제 퍼포먼스 라인업 중에 최상위 모델인데 거기에 X가 붙었죠. X라는 것은 데카트론에서의 카본 플레이트가 삽입되었다라는 표기입니다. 여기 보이는 카본 플레이트가 들어간 모델이다. 거기에서 뒤에 또 붙는 게 있죠. LD. LD라는 건 롱 디스턴스의 약자입니다. 장거리용이라는 말이죠. 거기에 플러스가 붙은 지금 현 시점 데카트론의 최상위 레이싱화입니다. 풀코스나 이런 레이스에 포커싱을 해서 설계가 돼서 나온 제품이니만큼 가격도 사실 데카트론 용품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제품이긴 합니다. 가격이 26만 9천 원이라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데카트론이라는 가성비 제품 라인업에서 봤을 때는 사실 좀 비싼데 라고 느껴지는 건 당연할 수 있지만, 이 신발에 포지션된 다른 브랜드의 제품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비싼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발의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우선 가운데 부가 스플릿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죠. 턱이 있습니다. 이런 특수한 설계와 함께 디자인 예쁘죠? 근데 디자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쁜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따도 짚어드리겠지만 특이한 것이, 이 미드솔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생각 이상으로 높아 보이는데 라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하얀색 부분, 이 미드솔이 여기 위까지 저희 발이 닿는 부분을 올라와서 뒤꿈치를 잡아주는 이런 느낌으로 앞도 뒤위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성능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스펙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높이는 풀스택 깍지용 40mm입니다. 거기에 힐드롭, 앞굽과 뒷굽의 높이 차이가 4mm입니다. 이 미드솔의 소재는 페바 X, 페백스 폼입니다. 페바와 이름만 비슷하지 굉장히 다른 느낌의 소재예요. 페바는 나이키의 주맥스 폼 생각하시면 되시겠는데 굉장히 좀 말캉말캉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죠. 하지만 페백스는 탕탕합니다. 단단한 편이에요. 그렇다고 충격 흡수가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기능적으로 충격 흡수를 잘 도와주고 하는데 그 느낌적, 질감적인 부분에서 탄탄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고요. 어퍼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이 부분이 살짝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투박합니다. TPU 소재라고 하는데 두껍기도 하고 뻣뻣해서 이 부분이 좀 더 소프트하고 얇았으면 분명히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길들이는 과정 또한 필요했어요. 내 발에 좀 더 족형에 적응시키는, 거기에 맞춰서 좀 성형이 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아쉬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대신 발볼이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정 사이즈를 신었어요. 275 사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길이도 그렇고 볼도 그렇고 등도 그렇고 넉넉합니다.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호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즈 같은 경우에 유럽 사이즈로 막 43, 44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기가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신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겠고요. 이 신발끈도 조금 투박한데 그게 안 좋은 의미의 투박함이 아닙니다. 좀 안 풀리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발을 신으면서 신발끈이 풀리거나 그런 경우 없이 쾌적한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시착할 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 배치된 힐 패딩들이 있습니다. 이 설푸에 붙어있는 패딩이나 뒷굽에 붙어있는 패딩이 엄청 좀 국소적이에요. 그래서 얘를 톡 잡아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는 살짝 처음에 어색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슬립이 나거나 이런 건 없게 잘 설정되어 있고요. 무게가 개인적으로는 무게 또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75 사이즈인데 무게는 236g에서 7g 정도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지금 레이싱화 치고서는 무게가 조금 나가는 편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거운지 사실 알 수 있는 부분이 이 플랫폼 넓이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미드솔의 배치가 이 어퍼 좌우로 하여서 엄청 전족부도 그렇고 넓게 배치되어 있고요. 뒤꿈치부도 그렇고 엄청 좌우로 넓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 미드솔이 면적이 가장 넓으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미드솔의 면적을 어떻게든 깎아내고 좁게 만들려고 해서 그런 안정감이 상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은 챙기겠다, 대신 무게를 우리는 아쉽게도 좀 타협을 못 해주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가져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어퍼 소재만 바꿨어도 한 10g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상 줄일 수 있었을 텐데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만, 지금 그 풍부한 미드솔로 인해서 이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꽉 채워져 있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스플릿 구조긴 하지만 디딜 때의 안정감이 굉장합니다. 흔들림이 원래 레이싱화는 좌우로 특히 엄청나게 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KD500 XLD 플러스는 정말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지금 이 뒷굽의 면적이 넓으면서도 이쪽이 튀어나와 있으면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힐프 착지를 한다 하더라도 레이싱화 치고서는 안정감의 상실, 부족함이 크게 없다라는 것이 느껴졌고요. 실제로 주행할 때 느껴지는 좌우 안정성에 대해서 이 40mm 높이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이싱화에서 안정감이 높다라는 평을 제가 내린 경우가 정말 거의 없는데, 클라우드붐 스트라이크 제로 제외하고서는 이 KD900 XLD 플러스가 제가 신어본 레이싱화 중에서 안정감은 가장 높다라고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플랫폼 구조와 함께 말씀드린 페백스 폼,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래서 주행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입니다. 우선 그 안정감이 전족부로 착지를 하든 후족부로 착지를 하든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느껴지는데, 대신 가운데가 비어져 있는 스플릿 구조라는 것에 대해서의 어색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 발이 뒤에서 앞으로 전환될 때 뭐랄까 중간에 하나가 건너뛰어지는 느낌이네, 이런 느낌이 조금 드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탄탄한 쿠션이라는 것에 대한 호불호는 확실히 있겠습니다. 저속에서나 고속에서나 주행감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뛰고 있을 때도 탄탄하게 잘 받쳐주면서 발을 어느 정도 이상 튕겨주는 느낌이 들고요. 속도를 높였을 때도
그 쿠션 질감이나 발의 이행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유하게 제대로 튕겨주면서 받쳐주는 그런 느낌이 제대로 들고 있습니다. 대신 말씀드린 것처럼 어퍼가 투박하기 때문에 그 투박한 어퍼로 인해서 하부 플랫폼의 편안한 그리고 안정적인 느낌을 어퍼가 좀 많이 상실시켜주는 게 조금 있습니다. 엄청 불편하다, 뭐 아프다,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지만 컴포트하지 않다. 이게 너무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개선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데카트론의 KD 라인들이 전부 다 어퍼가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카본 레이싱화이지만 이 카본 강성이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되게 제가 쉽게 변형을 시키고 있죠. 하지만 미드솔 LD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만큼 오랜 시간 장거리에도 쿠션 감각이 변하지 않는 장점 또한 있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냐, 오히려 초중급자분들에게 더 적합한, 그리고 리어풋 분들도 사용이 가능한, 달볼이 넓어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카본 레이싱화로 선택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10km 레이스 할 때 이번에 포레스트런에서 39분 14초라는 아쉬운 기록을 가져갔지만 그 당시는 제 컨디션이나 날씨 등으로 인해서 그랬지 이 신발의 성능이 부족해서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3분 후반대로 달려도 괜찮긴 했었지만 적합한 것은 제가 봤을 땐 4분 중반 전후가 오히려 이 신발이 가장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레이싱화 신으면은 좀 안정감이 너무 부족하다, 발목이 불안정하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시나 아니면은 좀 그에 준하는 좀 고성능 트레이닝화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KD900X LD 플러스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꾸로 말해서는 신발의 드라마틱한 강력한 반발력을 원하시는 분들이시나 혹은 이 미드솔이 말캉말캉 푹신푹신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나 이런 분들은 별로일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최대한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느껴진 바를 말씀드려봤는데 여러분들의 신발 선택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다양한 신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디어였습니다.